그냥 놀러 갔는데 저한테 이제 촛불을 그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나래야, 네 초에 꽃이 폈어. 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장금보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닭띠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진짜 띠에 대해서 진짜 하루에 빨리 다 끝내고 싶은데 그렇다고 짧게 간단하게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띠를 얘기하시는 거 좀 답답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꼭 해드릴 수 있게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닭띠분들은 올해 삼재 들어오신 거 아시죠? 삼재가 다 들어왔습니다. 닭띠 삼재들이 사실은 올해 다 들어온 살이 상문살이에요. 닭띠분들 상갓집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상갓집에 가면 상문살이 낀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갓집 가는 거 사람들이 기피하는데요. 상갓집 그렇다고 안 갈 수 없습니다. 남들이 안 되고 힘든 일을 우리가 몰라라 하고 좋은 일만 찾아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문살이 낄 경우에는 이렇게 상문살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는 상갓집에 가면 100% 상문살이 낀다는데, 이 상문살이라는 게 뭐냐면요. 상갓집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갓집에는 저승사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악령들도 있고요. 귀신들, 사기, 잡기, 그 다음에 지방령, 원혼기, 그 다음에 악기, 또는 나쁜 기운들, 병균, 세균들, 세상에 나쁜 것들은 사실 다 모여있는 게 상갓집이에요. 그렇다면 상갓집에 다니는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운들이 항상 보기 때문에 알아서 피합니다. 근데 조문계획으로 간 사람들을 급히 갈 경우에 모르고 이런 기운들과 부딪히게 되면 이게 나한테 따라붙는 거죠. 이게 따라붙어서 내가 집까지 가져오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아주 나쁜 경우에는 옛날에는 급살이라고 해서 갑자기 상갓집 갔다 와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갔다 오고 난 뒤에 분들이 시름스름 많거나 집안에 우환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상갓집 갔다 오려면은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부주만 할 수도 없고, 또 아주 꼭 중요한 분들은 가셔야 될 경우에는 그럼 상갓집에 가서 조심해야 되고, 이런 비방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되게 많아요. 상갓집 갔다 오면은 다른 영업집, 장사하는 집을 4군데를 들렸다가 집으로 가라. 이건 사실 정말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내가 상갓집 가서 들어온 나쁜 기운들을 다른 장사하는 집에다 다 떨고 가라는 얘기예요. 4군데에서. 그렇다고 다 떨궈질까요? 마지막에 남은 게 자기 가져가면 역시 안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다른 영업집에다 이런 걸 떨고 가면 장사하는 사람들 다 영업에 지장이 있겠죠. 이거는 결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상갓집 갔다 올 때 올바른 비방법으로 나쁜 기운들을 털어내시고 그 다음에 가실 수 있으면 집으로 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 비방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상갓집 갔을 때 제일 좋은 첫 번째 비방, 두 번째 비방, 그 외의 비방들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비방,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소금 가져간다, 고춧가루 가져간다, 이거 아닙니다. 나쁜 기운들이 소금에 떨어지지 않고요, 고춧가루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기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팥입니다. 붉은 팥. 그러니까 고춧가루 잘못하면 또 나한테 튀면 눈까지 아플 수가 있으니까 나쁜 기운들이 제일 싫어하는 팥을 조금 하고 굵은 소금을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삿짐 갈 때 이런 옛날에는 부잣집들이 이사 갈 때는요, 오강에다가 굵은 소금을 한 오강씩 가져갔어요. 이거는 소금은 옛날에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소금 때문에 전쟁을 치를 정도로 소금은 아주 귀한 겁니다. 지금도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소금은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소금을 한 오강씩 가지고 가라는 건 자기네가 부자 되라는 겁니다. 이 일종의 금고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붉은 팥을 또 한 오강씩 가져갔어요. 그 이유는
이사가는 집에 나쁜 기운들이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가라는 의미로 붉은 팥을 한 오강씩 가져갔어요. 이게 이사갈 때 비방입니다. 사실은 붉은 팥하고 굵은 소금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다가 잘못 알고 있는 또 상식 하나가 집 앞 현관문 입구에다 소금을 한 응아리씩 두라고 하는데, 소금은 귀한 음식이에요. 근데 신발장 앞 냄새나는 곳에 이 귀한 음식을 두는 것 또한 옳지 못하고요. 입구에다가 소금을 둔다는 건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귀한 금고를. 그렇기 때문에 소금하고 팥은 웬만하면은 집안에 본인이 은근한 곳에다가 잘 두시면 훨씬 좋습니다. 나쁜 기운들이 들기 쉬운 곳에다 두면 더 좋아요. 비밀 금고니까. 그렇게 소금하고 팥을 같이 두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항상 팥이나 소금을 준비해 뒀다가 상가집 갈 때는 팥하고 소금은 섞어서 가져가셔도 돼요. 팥하고 소금은 섞어서 가져가서 요만한 봉투에 담아서 가져가시면은 웬만하면 나쁜 기운이 잘 안 붙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나쁜 것이 나한테 붙었으면은 떨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가 버리면 붙은 게 집안 식구들하고 다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쌓이면 되는 일이 없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때 바로 즉시 이 나쁜 기운을 떨고 가기 위해서는 팥하고 소금을 갖고 갔다가 집에 이제 볼일 다 보고 집에 가기 전에 이 나쁜 기운을 털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집 방향을 바라보시는 거죠. 집 방향을 바라보고 소금을 들고서는 내 머리 뒤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몸에 많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기운들이 소금을 먹기 위해서 떨어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이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 나쁜 기운들은 소금을 먹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두로 한 번, 두 번, 세 번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겠죠. 사람들이 이거를 또 내 몸에 뿌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것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딴 데 붙은 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머리두로 세 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떨어졌는데 나한테 또 달라붙으면 떨군 거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나쁜 기운과 나와의 결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다시 달라붙지 말라고 바로 그 앞에서 침을 퇴퇴퇴 세 번 뱉는 거죠. 세 번을 뱉으시고, 그 침을 뱉는 이유는 내가 세 번 침을 뱉었지만 그 나쁜 기운한테는 그게 큰 강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머리 뒤로 세 번 뿌리시고 집 방향 바라보고, 그 다음에 침을 세 번 택택 뱉으세요. 소금하고 팥을 갖고 가는 이유가, 소금은 우리들 옛날에 보면 이렇게 뭐 거지들이나 이런 거 나쁜 기운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소금 뿌리는 이유는, 소금들한테 사람들 보고 그냥 가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소금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세 번씩 뿌렸는데, 나쁜 기운들은 소금 갖고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팥하고 같이 뿌리는 겁니다. 나쁜 기운들 소금 먹고 떨어지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세 번을 뿌리는 거니까 이거 꼭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방법, 소금도 없고 팥도 없을 때는 부적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신문지예요. 신문지에 많은 활자가 있기 때문에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신문지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을 붙여서 내 머리 위로 한 번, 두 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려내면 내 머리에 있는, 내 몸에 붙은 나쁜 기운들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앞에다가 그 신문을 내려놔요. 불나는 신문을 폴짝 띄어서 넘고 그러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멀리서 신문이 다 타나 안 타나 보긴 하긴 하셔야겠죠. 위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다시 들어와서 뭐 신문을 뭐 태우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폴짝 띄워놓고 가셔야 되니까요. 어쨌든 안전한 곳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문, 이렇게 나쁜 기운들이 몸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비방법을 가르쳐 드렸고요. 닭띠 삼재인 분들은 올해 어쨌든 상갓집 10번 갈 것 같으면은 3번만 가시고, 못 가실 경우에는 부짓돈을 좀 넉넉히 넣으셔가지고 서운한 마음들을 서로 잘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닭띠들 15살 닭띠, 그 다음에 51 닭띠, 올해 운이 안 좋았어요.
작년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은 올해 운이 은근히 뭔가 잘 풀리지 않은 이런 해이기 때문에 15살 학생들 데리고 상가집 데려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51세이신 분들 올해 어쨌든 운이 나쁘니까 삼재이고 운도 나쁘고 또 상무살도 꼈으니까 매사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을 막 늘리는 것보다는 하던 일을 잘 유지 발전하는 해로 이렇게 다지는 해로 가지시면 좋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태음살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태음살이라는 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남자들은 여자 조심하시고 여자는 남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가까이 친하게 오면서 돈을 빌려달라거나 사업을 같이 하다거나 돈을 투자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돈을 주면 이 돈이 다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움켜주시고 웬만하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 조심하는데 그렇다고 남자가 남자친구한테 돈 주는 거 괜찮느냐, 이것도 내년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부득이 해야 할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내년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누군가가 남자분들 여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하시면 물론 이렇게 오는 여자들 이렇게 막지 않는 게 남자들의 속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일로 곤욕 치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 여자분들도 남자분들 무조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투기 투자하거나 오랜 동창이 찾아와서 아는 척하면 참 곤란한 일들 많이 겪으니까 내년 한 해에는 이런 걸로부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15세하고 51세는 올보다는 운이 조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보다는 좀 많이 나아질 거예요. 역시 삼재가 내년에는 묶는 삼재입니다. 삼재라는 거는 3년 동안 있는 건데요. 올해는 들어오고 내년에는 묶고 후년에 나가는 삼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묶는 삼재에 그래도 15, 51은 조금 운이 좋아지지만 올해 운이 좋았던 27세 닭띠들 올해 운이 좋았습니다.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운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63세 닭띠들 올해 운이 좋았거든요. 내년에 조금 조심하시고, 75세 닭띠분들은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무예무덕입니다. 그래도 항상 이렇게 상가집 특히 조심하시고 내년에 태음살 조심하시고 그래서 한 해를 잘 보내시고요. 제가 알려주신 비방법들 꼭 기억해 주셨다가 주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